안녕하세요. 세대에 걸친 부의 이전 자산 전반을 컨설팅해드리는 새로움입니다. 최근 상속세 개정이 다시 한번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부터 구체적인 개정안이 발표됐었고 정부가 바뀌면서 기대가 컸지만 결국 세수 결손 문제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법 유산세는 1950년 제정 후에 75년간 유지되고 있고 상속세 공제 한도는 약 30년째 그대로입니다. 반면 공제 한도가 유지되던 30년간 아파트 가치는 20배까지 상승했습니다. 덩달아 예전에는 부자세라고 여겨지던 상속세 대상이 2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고요. 최근에 더욱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질서는 흐름에 맞춰서 적절하게 바뀌어야 하는데 상속세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 50%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100억일 때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약 40억에 육박합니다. 상속 한 번으로 가족 재산의 40%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 상속세는 대중화된 세금이라고 봐야 하고요.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인 만큼 미리 관리할수록 세금이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속세를 대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앞으로 상속세가 일부 완화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세금을 비교한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사례의 검토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순자산 100억을 보유한 부모님의 예상되는 상속세가 43억인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양도와 증여 컨설팅으로 75%의 세금이 줄어든 사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증여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한 번의 증여만으로도 이렇게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세율은 10에서 50%로 동일하고요. 적용 구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율은 똑같은데 세금 차이가 큰 이유는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증여는 받은 재산만 과세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100억의 재산을 상속으로 받으면 50% 세율로 45억의 세금을 내지만 자녀 100명이 1억씩 나눠서 증여받는다면 각자 10%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억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상속세는 돌아가실 때 받는 것이지만 증여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5억에서 최대 37억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증여는 1,000만 원에서 6억까지만 공제해줍니다.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37억 이하는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우자 상속 공제는 한도가 있고요.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제액은 10억 수준입니다. 따라서 통상 부모님의 자산이 20억 이상부터는 충분히 상속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컨설팅은 단순히 상속과 증여의 비교가 아니라 증여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상속보다 증여가 좋다가 아니라 상속보다 증여 더하기 상속이 좋다는 개념으로 증여받는 대상, 증여 시기, 증여 횟수, 증여 재산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선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반부에 5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금융재산은 1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30년 전에 5억에 샀고 자녀는 3남매고 모두 결혼을 하고 손자는 5명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상속세는 19억 정도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바꿔서 아버지가 집을 50억에 팔고요. 그 돈으로 자녀 부부와 손자들에게 효율적인 구간으로 증여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11억으로 상속세의 45%가 줄어듭니다. 간단하게 양도세는 10년 이상 거주하고 1세대 1주택자면 비과세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45억이라도 세금은 2억 7천만 나옵니다. 양도세를 내고 남은 47억은 자녀에게 5억 5천, 자녀 배우자에게 5억 1천, 손자들에게 3억씩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약 8억입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남은 금융재산 10억의 상속세는 0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상속세는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시점 기준의 부동산 시세로 부과됩니다.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을 해서 현재 70세인 아버지가 앞으로 20년 뒤에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하고요. 미리 증여했을 때 줄어드는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살펴보면 40평 기준으로 최근 거래 가격이 60억이었고 10년 전은 16억이었습니다. 반포자이 40평은 최근 거래가가 60억이고요. 10년 전은 20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례에서 20년 뒤에는 보수적으로 2배만 오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상속재산은 110억이 되고 상속세는 43억이 발생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50억일 때 사전 증여를 진행을 했다면 세금은 43억에서 11억으로 약 75%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인다면 증여는 10년 주기로 리셋이 됩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10년에 한 번씩 다양한 증여 방식을 함께 활용한다면 약 90% 이상의 상속세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미리 증여함으로써 놓치게 되는 이런 투자 효과들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도 미리 증여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면 동일하게 시세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부동산 규모가 비교적 작을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규모의 잠실헬스를 한번 살펴보면 작은 평수가 올해 30억, 10년 전에는 8억으로 비슷하게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상승률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로서 앞으로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양도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사전증여 외에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평가 방식에 따라서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세무사님에게 가시더라도 규모는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전증여가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첫 번째로 사전증여는 상속 개시 10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여하고 10년 내에 돌아가신다면 상속에 합산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는 미리 증여하실수록 절세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서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분들은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잘 알지만 선뜻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부모님은 평생 유지하던 자산을 건드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라는 것이 당장에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속세 개정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이 약 20억 이하이신 분들은 굳이 증여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완화되더라도 일부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고액자산가분들의 상속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고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담당 세무사님과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사전증여를 진행을 하시는 게 개정 후에도 매우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컨설팅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양도 후 증여도 있겠지만 부동산을 지분으로 증여받을 수도 있고요. 부동산을 맞교환하거나 저가로 사오는 방식의 증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할 때도 증여하면 좋은 자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서 유리한 자산부터 증여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고 대법은 종류별로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는 최근 거래된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에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들은 기준시가로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아파트는 증여하시기에 불리한 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기준시가로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처럼 수익형 부동산은 부모님이 고소득자라면 임대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다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임대소득이 부모님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밖에 없다면 시세 상승이 더 크게 예상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처럼 현재 저평가된 부동산이 있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마빌딩처럼 규모가 큰 부동산이라면 시세가 없더라도 기준시가로 증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쟁점은 남아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부동산은 보다 더 세밀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상속이 이미 개시됐거나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라면 향후 양도세나 보유세를 더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누가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양도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10억까지 0원입니다. 아버지가 공시지가 5억짜리 토지만 물려주셨다면 당연히 상속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5억 정도라고 하면 시세는 10억 정도 되겠죠. 5억에 상속받은 토지를 나중에 10억에 양도를 한다면 1억 5천 정도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상속받을 때 공시지가가 아니라 10억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했다면 상속세는 그대로 0원이지만 취득금액이 10억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0원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평가 방법 하나 차이로 1억 5천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 후에 보유하는 동안에 시세가 오르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시세가 20억, 기준시가 12억짜리 상가를 상속을 받았을 때 기준시가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는 3천만 원이지만 시세가 앞으로 올라서 30억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약 6억 4천입니다. 반면에 20억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한다면 상속세는 2억 4천이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세는 3억 3천에 그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1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상속재산이 비과세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최대한 낮춰서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가 1세대 주택이라면 향후에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가 어떤 자산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가나 토지는 공동으로 받아도 괜찮은데 주택은 주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동일 세대인 상속인이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에서도 6억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이후 양도세에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상속인이 없다면 1주택 소유 상속인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주택 상속인이 상속으로 추가 취득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분들은 계속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이렇게 무주택이나 1주택인 자녀가 받고 나머지 재산들은 다주택인 자녀가 받는다면 수억 이상의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상속주택이 두 채인 경우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 상속 특례는 선순위 요건을 충족한 한 채만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주택은 다주택자가 상속을 받고 혜택을 받는 주택은 1주택이나 무주택인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상속에 따라서 유불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만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 사전 절세부터 상속 개시 후의 내용까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완벽한 상속은 상속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10분의 작은 투자로 1억이 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